자, 오늘의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함께합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제가 이승기 변호사님하고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1년째 같이 하고 있어요. 예, 1주년입니다. 예, 이제 앞에 우리 이승기 변호사님 앞에 뭐 별명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럴까요? 예, 뭐가 좋을까요? 가수 이승기 변호사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민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뭔가요?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김은경 환경부 블랙리스트 법정 구속입니다. 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 중에 첫 구속 사례라고 하는데, 자, 먼저 이번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인 김 전 장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됐던 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이 사표를 받아내고, 이 자리에서 청와대 추천 인사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이 당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이 공공기관 임원 13명이 사표를 냈는데요. 이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임원들을 표적 감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이라고 하면서 이 국민들에게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야기한 사건이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환경부와 상의해 이 내정자를 정한 것도 사실로 인정하면서 이 내정자를 제외한 지원자 130명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서류 심사와 면접에 임해 이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안겨줬다라고 지적까지 했고요. 또한 김 전 장관이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한 이 찍어내기 인사로 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업무 수행에 있어 위축감을 느끼겠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법정 구속, 그리고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 인사비서관에게는 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했어요. 예, 이 상대적으로 이제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본 거고요. 특히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도 다르게 진술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 전 장관 측은 일종의 관행이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관행. 이전 정부에서도 정권이 바뀌면은 일부 기관장들이 사표를 냈는데 이게 하나의 관행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예, 재판부는 이제 그런 관행이 있다 해도 이번 사건과 같이 계획적이고 대대적인 사표 요구 관행은 찾아볼 수 없다며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행이 있다 해도 이는 지켜야 될 관행이 아니라 법에 위반되고 폐해도 심각한 이제 타파되어야 할 불법적인 관행이라고 해서 이 김 전 장관의 주장을 일축했고요. 특히 김 전 장관 측이 환경부 수석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공무원들이 김 전 장관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음이 당연하다라고 해서 이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무죄가 선고된 혐의도 있죠. 예, 이번에 기소된 범죄명이 이제 직권남용죄인데요. 직권남용죄 자체가 성립이 대단히 까다로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이제 사표를 제출한 임원 중 이제 이모 전 국립생태원장의 경우에는 다음 자리를 보장받은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표를 제출한 것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총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았는데 이 중 이제 이모 이제는 전 국립생태원장을 뺀 12명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된 거고요. 그리고 김 전 장관의 이번 사표 제출 강제 그리고 표적 감사와 관련돼서는 유죄가 인정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내린 지시 행위는 또 무죄가 인정됐습니다. 직원들이 인사권자인 김 전 장관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도록 한 것이지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든 이제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김 전 장관이 즉각 항소를 했는데 정치권의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 여당인 민주당은 이제 검찰의 선택적 기소와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이 남는다라면서 항소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고요. 뭐 야당인 국민의힘은 뭐 이제 내로남불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이 검찰이 이제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를 대상으로 한 첫 수사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이 사건은 이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비리 의혹을 받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018년 12월 말에 이걸 이제 폭로하면서 불거진 겁니다. 당시 김 전 수사관이 환경부 담당이다 보니 이 환경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폭로가 가능했던 거고요. 그런데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은 민간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 작성은 없다라고 해서 이를 정면으로 반박까지 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2019년 초에 수사를 착수했고요. 기소부터 이번 1심 판결 선고까지 한 2년 정도가 걸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코로나발 임금체불 무죄 선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그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지 못하고 폐업한 그 음식점 주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를 했는데요. 아주 이례적인 판결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 판결이 이제 수원지법에서 나온 건데요. 어제 저도 이 판결문을 이제는 구해서 어제 이제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뷔페 음식점입니다. 뷔페. 예. 뷔페 음식점인데 2020년 2월과 또 3월 이제는 우리가 2020년 1월부터 코로나가 시작됐는데 그 2월과 3월분 급여 총 3,300만 원 그리고 해고 예고 수당 2,400만 원 정도에서 총 5,700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였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은 이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만약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이 음식점이 2020년 3월 23일 폐업했는데 뭐 그전까지 30일의 이제 예고 기간을 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해고 예고 수당도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이 무죄가 선고된 이유가 뭡니까? 예, 그 재판부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폐업은 이제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제는 인한 거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점이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네. 특히 재판부에 따르면 2020년 1월 20일 이제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20년 2월 18일부터 대구 경북 지역의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대량 확진자가 이제 계속 발생하면서 이제 결국 정부가 2020년 2월 24일 간염병 위기 정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이제 그 우려로 인해 뷔페 관련 업종의 매출이 급감을 했고 뭐 이 사업장도 뷔페 음식점이었고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해당 사업주가 코로나19라는 천재지변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급여를 못 준 거지 이거를 사업주 개인의 책임으로 물을 수 없다라고 본 겁니다. 자, 그런데 보통 임금을 안 주면 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그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과의 차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 단순히 기업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업주가 임금 처벌에 대해 면책을 받기는 뭐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뭐 그거는 이제는 아무리 뭐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인데요. 현행법에서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그 어떤 채권보다도 우선 변제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빚이 많아 임금을 못 주다 이것도 면책 사유가 안 돼서 다 처벌이 됩니다. 심지어는 사기를 당해서 회사가 망해서 임금을 못 준다. 이런 것도 면책 사유로 잘 인정이 안 돼서 거의 다 이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번 판결을 보면은 이 코로나19와 같이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부도, 폐업, 파산 수준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임금을 체불한 것까지는 이제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는 게 이번 판결의 주요 이제 요지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급여를 못 받은 그 근로자들의 입장을 생각을 하면은 그 이번 판결을 마냥 환영할 수는 없는데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건이 계속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 형사처벌이 안 된다는 거지 민사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민사소송에서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예. 하지만 이제 형사재판까지 갈 정도라면 사실 임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다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피해 금액 전체를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제 국가에서 이제 체당금 지급이나 이런 이제는 관련 제도를 통해 일부 피해를 이제 보존해주는 선에서 아마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 판결을 보면 폐업 날짜가 2020년 3월 23일입니다. 예. 이게 코로나19 확산 초기인데요. 뭐 그래서 코로나 확산 초기인 1월, 2월분 이 두 달치의 임금 체불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그런데 비교해 보면은 지금과 비교하면은 오히려 그때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낮았습니다. 지금보다. 그렇죠. 네.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그동안 피해가 계속 누적돼서 사정이 더 어렵고요. 특히 지금은 이제 영업 제한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정부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더더욱 피해가 커진 그렇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정부 정책을 충실히 준수하다 보니 매출이 더 악화된 그런 측면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볼 때 만약 지금 이 시기에 폐업이나 파업을 해서 파산을 해서 급여를 못 준다. 그러면 아마 이번 판결과 유사한 결론,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이 성립하지 않는다. 코로나19 탓에 폐업을 했다. 이런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보입니다. 아, 이게 참 이게 좀 답이 없다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진짜 뭐 그런 사실 상황인데. 모두가 근데 이제는 모두가 어떻게 보면은 모두가 안타까운 겁니다. 저도 저 방송에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버텨야 된다 이런 말도 이제는 못 하겠어요. 사치처럼 느껴져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심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내일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